지난 시간에 이어서 엘리어트 파동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은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에서는 이제 5의 구조와 3의 구조가 반복이 된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이제 올라가는 방향, 이제 플러스 5의 구조가 나오면은 우리가 매매할 때 뭐죠? 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출발점 0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깨지지 않는 한, 그리고 한 단위가 끝난 다음에 3으로 떨어지는 한, 이 추세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5, 마이너스 3, 플러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 매매를 할 때 이렇게 따라하는 거죠. 그죠? 추세 매매를 할 때 이 포인트를 스탑을 잡고 그 다음에 롱을 잡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 3 끝점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이제 배워 나갈 거예요. 근데 추세 매매를 할 때는 어쨌든 간에 임펄스 출발점, 이 내용이 뭐냐면 스탑점을 잡을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임펄스의 출발점을 스탑을 잡고 롱을 잡는 거예요. 임펄스의 출발점을 스탑을 잡고 롱을 잡는 거예요. 3이 끝나면. 이렇게 해서 추세 매매를 하라는 거죠. 이게 상방 추세에서의 매매 방법이고, 하방 추세에서는 내려가는 임펄스 마이너스가 떴으면은 이제 숏 위주로 들어가겠죠.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 스탑을 잡고 3으로 끝난 다음에 숏을 진입. 그 다음 또 추가 하락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스탑을 잡고 반등했을 때 또 숏을 진입, 추가 하락.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5, 플러스 3 반등, 마이너스 5 추세 이어가죠.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추세 매매에 대한 기준점을 설정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다우이론뿐만 아니라 이제 엘리어트 파동에서 추세가 전환될 때 어떻게 추세가 전환됐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룰 건데, 그 내용을 알려면 먼저 이 엘리어트 파동에서의 이제 임펄스 룰에 대해서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펄스란 것이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5개 파동만 만들어졌다고 무조건 이게 다 임펄스라고 뭐라고 표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떠한 조건이 충족이 다 되어야지만이 임펄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지만 임펄스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룰 거란 말이죠. 첫 번째, 그 절대적인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임펄스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정의를 내리면은, 임펄스는 5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거를 각각 출발점을 0이라 하고, 그 다음에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나눈다고 하죠. 그죠? 그리고 1파, 3파, 5파는 우리가 이제 그 내부가 다시 5로 이루어져 있고, 2파, 4파는 내부가 3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봅시다. 이렇게 임펄스가 있어요. 그죠? 한 단위 어떤 파동이 나왔어. 그럼 이 출발점을 보통 0으로 가정하는 거야. 이렇게 떨어지다가 여기서 임펄스라고 하는 구조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딱 끝났어요. 이 한 단위 끝난 위치를 우리가 1파로 가정하는 거야. 이렇게. 맞죠? 1파라고 하는 한 단위가 끝이 나면은 이 전체에 대한 되돌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피보나치를 잡아서 뭐 피보나치 어떻게 해서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들어갔어 이렇게. 근데 이 3에 임펄스 나온 다음에 아무리 조정을 깊게 주더라도 이 임펄스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0포인트죠. 여기를 절대로 터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령 이 가격이 1,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절대로 1,000원을 터치하면 안 돼요. 많이 겁을 주면 뭐 1,001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로 1,000원을 터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임펄스라는 구조로 인식했다면은 스탑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게 1파와 이게 첫 번째 룰. 1파와 2파 이 관계에 관한 절대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1파가 2파는 어쨌든 2파는 1파에 대한 되돌림 또는 조정 파동인데, 그러니까 3의 파동을 가지겠죠. 절대로 1파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0을 터치하면 안 된다. 을 터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펄스 나왔을 때 매매할 때 시장가 스탑의 기준점은 바로 그 0포인트가 스탑의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임펄스가 맞아요. 이게 내 데이터를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건 임펄스인 것 같아. 그러면 만약에 매매하고 싶어. 롱을 잡을 거면은 여기 스탑을 걸고 바로 거는 거예요. 그죠? 걸고 뭐 조정 끝난 다음에 매수를 받아가지고 가져가면 추세를 플러스 오고 마이너스 3이잖아요. 출발점 않겠잖아요.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해서
직전 고점보다는 더 올라간다는 소리. 이렇게 매수 받으면 되는 거죠. 매수의 기준점과 스탑점이 나와 있다는 거죠. 이게 1파, 2파 절대룰이고, 이거는 그 어떠한 경우도 깨지지 않는 절대적인 법칙이에요. 고전 이제 엘리어트 파동과 현대 엘리어트 파동에서 절대적으로도 계속 유지되는 절대적인 법칙인 거죠. 두 번째는 또 절대적인 법칙, 3파의 룰이에요. 3파는 이제 어쨌든 임펄스, 그죠? 내부가 오로 이루어져 있고, 이루어져 있고 1파 다음에 2파 나오죠. 2파 다음에 1파에 대한 확장값이라고 하죠. 추세가 터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파동이라 하고, 이 3파룰은 뭐냐면은 우리가 1파, 3파, 5파라고 할 수 있는 파동 중에서 이것 중에서 가장 짧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가장 짧으면 안 된다는 뭐죠? 세 개 중에서 가장 짧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의 수는 뭐죠? 3파가 가장 크거나, 두 번째 3파가 두 번째로 크거나, 이렇게 경우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맞죠? 이 내용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임펄스라고 하는 것의 디자인들이 크게 세 가지로 한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 내용 때문에, 절대룰 때문에. 가령 이런 구조가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건 임펄스일까요? 구조로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예요. 근데 이게 임펄스가 안 되는 이유는 이만 크게 보란 거죠. 이만큼의 크기가 만약에 10이에요. 근데 이만큼의 크기가 8이에요. 이게 8이에요. 그러면 1파, 2파, 3파, 4파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3파가 보면 알겠지만은 가장 짧잖아요. 맞죠? 이게 7이라 보면, 이러면 임펄스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얘가 아무리 못해도, 그죠? 이 세 개 중에서는 두 번째 이상 커야 된다는 거죠. 이런 디자인이 나올 수 없다는 거. 이건 임펄스가 아니라는 소리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 내용 어쨌든 간에 임펄스의 디자인이 한정되는 거 보여주는데, 이 내용 가지고 보면은 나올 수 있는 게 크게 이런 패턴인 거죠. 이런 패턴과 그다음에 이런 패턴과 그다음에 이제 이런 패턴이 되는 거죠. 보면은 이거는 이제 1파가 제일 커요. 보면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3파 할 때는 요거하고 요죠. 135를 비교하는 거예요. 135 그 다음에 135, 그죠? 이거는 1파가 제일 크죠? 이건 1파가 제일 큰 임펄스 디자인이에요. 1파가 제일 큰 임펄스 디자인이고, 이거는 3파가 제일 큰 임펄스 디자인이에요. 이거는 5파가 제일 큰 임펄스 디자인인 거죠. 이렇게 3파가 가장 짧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3파가 이제 두 번째로 큰 거죠. 그죠? 두 번째 크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디자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펄스 디자인은 크게 이 세 가지 안에 한정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죠. 그죠? 첫 번째 구조의 경우는 보통 이런 식으로 쐐기 모양이라고 하죠. 쐐기 모양의 임펄스, 선을 그어 보면은 쐐기 모양의 임펄스를 가져요. 이게 1포인트하고 3포인트하고 연결해요. 그 다음에 2포인트하고 4포인트를 연결해 보면 대략 쐐기 모양의 임펄스를 가진 것이 이제 이거를 이제 1파가 가장 큰 임펄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고, 3파 연장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특정 채널을 따라 그려진 것도 아니고 3파가 굉장히 크게 올라와요. 이런 디자인을 가진 거 일반적인 디자인이고, 5파 이제가 가장 큰 경우에는 선을 그어 보면은 이렇게 확산 형태죠. 확산 형태의 모양을 가진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선 기반으로 우리가 디자인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추세선 내용 중요하기 때문에 또 오늘 다룰 거예요. 어쨌든 이 3파 룰에 의해서 임펄스가 크게 1파가 가장 큰 임펄스 구조하고 3파가 가장 큰 임펄스 구조, 그다음 5파가 가장 큰 임펄스 구조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 뒷부분에 또 다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봅시다. 가령 이제 보시면은,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3파가 가장 큰 패턴이야. 3파가 가장 큰 패턴이고, 이제 1파 잡고 3파 가장 큰 임펄스 디자인이, 이게 일반적인 디자인이에요. 3파가 가장 큰 패턴.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보시면은 이건 이제 1파가 가장 큰 임펄스 패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건 1파가 가장 큰 패턴이에요. 스태기 형태로 이렇게. 그죠? 그다음 5파 가장 패턴은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나왔던 볼게요. 5파 가장 큰 패턴은 바닥에서는 잘 안 나온 경우가 많고 끝점에서 많이 나와요. 끝점에서.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고점만 찍었던 위치를 보시면은 여기서 보실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가장 일반적인 여기 보시면은 어딨냐? 여기 요게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크기를 보면 알겠지만은 요게 이건 다이고널이긴 한데 보시면은 요 5파죠? 요게 제일 커요. 5파 보면은 요게 뭐 3파보다 작죠? 3파도 1파보다 작고 그죠? 그러니까 1파, 3파, 5파 순으로 크게 커지는 이게 5파가 가장 큰 패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이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죠? 세 가지로 한정되는 게 3파 룰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임펄스 룰에서의 제일 중요한 거죠. 임펄스 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1파와 2파의 관계. 그죠? 2파가 절대 1파의 출발점을 깰 수 없다. 두 번째 3파의 크기를 이거는 뭐죠? 디자인이 1파 가장 큰 패턴, 3파 가장 큰 패턴, 5파 가장 큰 패턴으로 나눠져 있다. 그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1파, 3파, 5파는 이게 이제 추세 임펄스라면 이건 뒤에 배울 건데 내부가 5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내용 빼고는 나머지는 절대로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책을 보면은 뭐 1파와 2파의 이제 오버랩이라고 할 수 있는 겹침 현상이죠. 이것과 그다음에 변화의 법칙, 그다음에 뭐 균등의 법칙, 그죠? 균등의 법칙,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절대 법칙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1파, 2파가 아니라 1파, 4파구나. 1파와 4파. 그죠? 그러니까 변화의 법칙이란 거는 가격적인 면이 조금만 차이가 있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꼭 변화를 따를 필요는 없고 균등의 법칙도 법칙이 아니에요. 가령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뭐 3파전자의 경우에는 뭐 1파의 크기하고 5파의 크기하고 비슷하다. 뭐 628의 관계를 가진다. 이런 내용이 안 지켜져도 상관이 없어요. 5파가 더 큰 경우도 많고, 그죠? 작은 경우도 많고, 이걸 꼭 따라 지킬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거 절대 법칙이 아닌 거죠. 이건 절대적으로 따를 필요 없기 때문에, 뭐 비슷한 경우도 있지만은 거의 안 지켜지기 때문에 이런 거 필요 없고, 변화의 법칙이 뭐죠? 2파와 4파 이 관계에서의 서로 다른 어떤 가격적인 면, 패턴적인 면 가진다. 지켜진 경우도 있지만은 굉장히 짧은 단위에서는 안 지켜진 경우 많아요. 굉장히 짧은 단위에서는 임펄스가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안 준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1파와 4파의 오버랩 관계. 이거는 우리가 임펄스라 하는 오해 구조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단 말이에요. 임펄스라는 것이 우리가 트렌드 임펄스하고 이제 일반적인 트렌드 임펄스하고 이 트렌드 임펄스는 우리가 이제 엘리엇이 정의를 내린 가장 기본적인 룰이에요. 기본적인 임펄스 그리고 다이고널 임펄스라고 하는 두 가지 임펄스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로 5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트렌드 임펄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봤을 때 그 내부 트렌드 임펄스의 정의는 뭐냐면은 5는 5야. 근데 그 내부 파동이 5고 53, 53, 5의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53, 53, 5의 구조를 무조건 가져야 되고 트렌드 임펄스는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이제 1파와 4파가 겹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1파의 고점이죠. 이 고점하고 4파의 저점하고 이게 겹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조건이 형성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트렌드 임펄스라고 하는 거고 근데 다이고널 임펄스는 뭐죠? 전제가 뭐냐면 다이고널 임펄스는 53535가 아니라 내부의 구조가 33333인 거죠. 33333 일단 내부 구성 자체가 달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다이고널 임펄스인 경우에 한해서 뭐죠? 1파와 4파가 오버랩 겹쳐야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겹치긴 하지만은 겹쳐져도 된다는 거예요. 겹치면 허용한다는 거 허용. 무슨 말이냐면은 1, 2, 3, 4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뭐 이거 말고 이런 1파 가장 큰 패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내부가 3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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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3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1파하고 4파가
이렇게 매물대가 겹쳐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2파 출발점 끼면 안 되는 거고. 이해하시죠? 그러면 일반의 트렌드라면, 임펄스라면 이런 식으로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1파하고 1파의 매물대를 여기를 터치를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3으로 이루어졌다 치면은 3, 3, 3, 3, 3으로 간다 치면은 이렇게 겹쳐질 수 있다는 거죠. 3, 3, 3, 3, 3. 근데 이 트렌드 임펄스의 특징이 뭐냐면은 크게 이제 쐐기 모양을 가진 것과 확산 형태의 모양을 가진 두 가지 패턴밖에 없다는 거죠. 크게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이 가능한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이제 임펄스에 대해서 1파와 4파가 겹쳐지면 안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 추세 임펄스에 대해서만 겹쳐짐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임펄스라면은 요거랑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근데 추세 임펄스가 아닌 다이고널 임펄스에서는 요게 이렇게 뭐 이렇게 겹쳐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겹쳐도 된다.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1파와 4파 룰은 절대 룰이 아니라 뭐 어떤 임펄스 디자인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기 때문에 둘을 전체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절대 법칙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근데 임펄스 입장에서 보면은 트렌드 임펄스 입장에서 보면 절대적인 법칙이긴 하죠. 이해하시겠죠? 요게 전문 거죠. 임펄스 룰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것만 가지고 이제 임펄스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령 봅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건 임펄스 되나요? 문제가 없죠. 임펄스 다 3파 일단 두 가지 보면 돼요. 2파가 출발자 않겠고, 그죠? 그다음에 3파 1, 3, 5를 비교하는 거예요. 3파가 이제 가장 짧은 게 아니잖아요. 이거 봤을 때. 그럼 가능. 이거 봅시다. 뭐 이렇게 되면 뭐죠? 이건 절대 불가능하죠. 이 최저점이 2파가 되기 때문에 이건 틀렸죠. 그죠? 그다음에 가령 뭐 이런 것들 가능한가요? 이런 것들은 보시면 3파가 어쨌든 가장 짧잖아요.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3파의 크기를 계속 비교하면서 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룰이고, 두 번째 할 내용은 이제 각각의 파동에 대한 설명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1파가 나왔어요. 1파는 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올라가는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내려가는 추세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바닥에서부터 하나의 어떤 임펄스라고 하는 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그냥 최저점이에요. 사람들이 최저점이라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하셔야 할 게 뭐죠? 제일 처음에 이 출발점을 이렇게 선을 딱 그어요. 그리고 한 단위에 끝난 점을 딱 선을 딱 그어요. 그럼 이 안에서 큰 박스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출발점을 보통 이제 1파로 가정해요. 이렇게 끝점을 1로 가정하고 출발점을 0으로 가정하고 요만큼 부분이 1파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제 1파가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바닥을 찍었고 상승 추세라고 할 수 있는 임펄스의 구조를 만들었다. 그럼 사람들이 뭐예요? 출발점을 여기 스탑을 잡고 매수를 받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3의 구조가 끝난 위치에서 매수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3의 구조가 얻는 다음에 매수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럼 그 끝점이 우리가 2파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추세를 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파동이 이제 3파가 진행되는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각각의 내용을 이제 엘리어트 파동에서 다룰 거고, 그럼 2파가 뭔가? 2파는 1파에 대한 조정 파동이자 3의 구조를 가지는 되돌림 파동이다. 맞죠?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2파는 뭐죠? 절대로 1파의 출발점을 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을 깨면 뭐죠? 출발점을 깨면 여기서 여기까지 100%잖아요. 그죠? 100% 이상의 되돌림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맞죠? 그러니까 출발점을 안 깬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2파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3파는 뭐냐? 3파는 1파에 대한 확장값이죠. 확장값이기도 하고 뭐 추가 상승분기도 하고 그죠? 근데 4파는 뭐냐? 4파는 뭐예요? 4파. 4파는 3파에 대한 조정 파동이자 3의 구조를 가지는 되돌림 파동이 된 거죠. 똑같아요. 4파는 뭐예요? 4파는 이렇게 보면 1파, 2파, 3파 맞잖아요. 4파는 여기 이거 1파, 2파, 3파까지 나왔어요. 4파는 요만큼이 3파죠. 여기서까지. 요거에 대한 되돌림이에요. 요거에 대한 되돌림 파동인 거죠.
여기 4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임펄스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여기를 이거에 대한 되돌림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깨는 거죠. 안 깨고 또 올라가잖아요. 맞죠? 이게 이렇게 되면은 뭐죠? 이거는 임펄스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4파는 3파의 되돌림이고 절대로 3파라고 할 수 있는 요 임펄스의 출발점을 깰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러면은 1파, 2파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1파에서 임펄스 나왔어요. 1파 임펄스 나왔잖아요. 그죠? 5의 구조로. 그러면은 2파는 1파 출발점을 절대 안 깨고 추가 상승하고 3파 나왔어요. 3파 임펄스 나왔으면은 그 다음에 4파 나오잖아요. 그죠? 4파는 뭐예요? 3파 출발점 안 깨잖아요. 그러니까 임펄스의 출발점이 절대 안 깨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5파는 뭐예요? 5파 다음에는 뭐죠? 5파 다음에는 이제 ABC가 나오잖아요. 그죠? 5파 다음에는 그 말은 뭐냐면 5파 다음에 나오는 파동들은 임펄스의 출발점을 깰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보세요. 1, 2, 3, 4, 5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0이고 여기 1파예요. 그다음 2파 나왔다 칩시다. 2파로 ABC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2파 나왔어요. 근데 3의 끝점이 요 끝점을 절대로 안 깨잖아요. 여기 끝점이 2파라고 봅시다.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임펄스 출발점이 절대로 안 깨지는구나. 맞죠? 절대 못 깨죠? 이거 1파의 절대 법칙이다 하고 올라갔어요. 이렇게. 자, 여기 3파예요. 그죠? 그 다음에 4파 나오겠죠. 4파는 3파에 대한 되돌림이죠.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또 3으로 떨어졌어. 근데 절대 이 출발점을 안 깨죠. 이 출발점. 맞죠? 3파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다시 이제 올라가서 5파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5파 끝난 다음에 나오는 파동이 뭐죠? 조정 파동이. 근데 그 조정 파동은 한 단위 5가 끝났기 때문에 이 전체에 대한 되돌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임펄스에 대한 지금까지 뭐죠? 직전 임펄스에 대한 되돌림, 직전 임펄스에 대한 되돌림이었지만은 이건 직전 임펄스에 대한 되돌림이 아니라 이 전체 파동, 이 전체 0에서부터 저 전체에 대한 되돌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동의 비율에 따라서 이 출발점이 깨질 수 있는 거. 가령 이렇게 잡았을 때 피보나치 잡아보니까 보시면은 뭐 피보나치 만약에 얘네가 뭐 0.5, 0.5까지 오고 싶어. 여기 0.5죠. 그죠? 그러면은 이 출발점이 이렇게 깨질 수도 있다는 거죠. 조정에 의해서. 왜냐면은 그 다음 나오는 전체 한 단위가 끝난 다음에 나오는 조정 패턴은 그 직전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라기보다는 전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 임펄스라고 할 수 있는 임펄스 출발점이 깨질 수 있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일하게 임펄스가 뭐죠? 1파, 3파, 5파가 임펄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5파만이 100%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1파 자리에서 100% 되돌림이 나올 수 있어요? 2파 이하에서? 안 나오죠. 4파, 3파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절대 출발점 못 깨죠. 5파만이 유일하게 깨질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그린 디자인에 따라서 안 깨지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깨질 수 있는 자리는 무조건 뭐죠? 100% 임펄스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무조건 그 임펄스는 5파라는 거예요. 어떤 파동이 5파라는 거죠. 가령 이렇게 이런 상황이에요. 뭐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알겠지만은 봅시다. 어딨어? 여기가 임펄스라 칩시다. 임펄스예요. 이렇게 임펄스 나왔어요. 맞죠? 그럼 임펄스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임펄스 출발점 여기잖아요. 가게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 이 포인트. 근데 보면 알겠지만 출발점이 깨졌죠. 깨졌어요. 그 말이 뭐예요? 이 임펄스는 파동 위치 값이 여기까지가 전체에 대한 이기가 5파가 된다는 소리예요. 파동의 위치 정보를 준다는 거죠. 안 깨고 올라간 경우도 있지만 줬다는 것은 여기가 5파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3파가 되고 여기가 4파가 되고 5파가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파동의 위치 카운팅. 그러니까 내가 어떤 카운팅을 못해도 여기가 5파라는 카운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상승에 대한 5파 한 단위가 끝났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출발점이 깨졌기 때문에 이게 5파란 거죠. 이 위치가 무조건적으로. 이해하시겠죠? 이게 안 깨지고 올라갔으면은 이렇게 해서 조정 주고 이렇게 올라갔으면은 이게 5의 1이 되고 5파가 계속 이어지는 거야. 이렇게 5의 1, 5의 2, 5의 3, 5의 4, 5의 5. 출발점이 깨졌다는 것은 여기서 5파가 완전히 종결됐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5파가 끝났다는 게 뭐죠? 5라고 하는 한 단위가 끝났다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어쨌든 시간을 가지고 조정장이 이어진다는 소리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깨졌다는 것은 어쨌든 조정이 이어진다는 소리라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안 깨질 수도 있어요. 안 깨지게 만들어 나갈 수도 있어요. 가령 상승 추세가 굉장히 커요. 이렇게 만들어집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조정을 줬을 때 이사 라인을 깨면서 그죠? 뭐 피보나치 잡았을 때 피보나치 존이 만약에 여기야. 이런 레벨이야. 그럼 조정 줘가지고 뭐 이렇게 조정을 주고 이 출발점을 안 깨고도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추세선 이 추세선 깼잖아요. 그죠? 이 추세 라인은 깨고 피보나치까지 왔어. 근데 가격적인 면에서는 저점을 안 깰 수도 있어요. 안 깨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깨졌다면은 거기는 무조건 오파라는 거죠. 깨진 경우에 대해서 100%적으로 왜냐면은 이제 순서 설명드렸지만 오파만이 100% 되돌림 위치가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100% 맞잖아요. 1파에서 100% 되돌림이 나올 수 없고 3파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오파만이 그러니까 오파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0% 되돌림 현상이 나오면은 한 단위가 끝이 났구나. 조정이 접어 들어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아셔야 할 것은 오파만이 유일하게 100% 이상의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다. 근데 무조건 다 나온다는 게 아니라 가령 내가 어떤 임펄스를 잡았어. 근데 임펄스 출발점이 깨졌어. 이 출발점이 깨졌어. 그러면 그 파동을 임펄스상 오파 전체로 이제 가정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파동 카운팅도 확인할 수 있고 매매 전략을 이제 좀 더 복합적으로 좀 조정을 좀 이어갈 수 있겠거나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임펄스 한 단위가 이만큼 시간을 들여서 만들었다면은 조정을 못해도 한 번 떨어진 게 아니라 보통 한 번 더 떨어지는 거죠. 조금 더 지속 시간을 가져가지고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말하기 때문에 뭐 한 번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조정이 뭐 한 번 떨어지고 끝난 게 아니라 한 번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저걸 깼기 때문에 조정이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길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쇼술치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건 거죠. 100%는 이 현상. 이 현상이 이제 뭐 순서로 다 따라오면은 알죠. 근데 이거 정리된 내용이 아니라 책에서 정리된 내용이 아니라 이걸 계속 연구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현상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곡 시그널이긴 하죠.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다오 이론으로 봅시다. 이렇게 봤을 때 다오 이론을 보면은 저점이 계속 높아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임펄스 출발점 깨지면서 변곡 시그널이 뜬단 말이에요. 또 맞죠? 그죠? 다오 이론에 의해서도 이 내용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저점이 깨졌다는 거, 직전 저점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거. 이게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추세가 이어질 때 뭐라고 했죠? 만약 올라가는 방향에 5가 나왔다고 치면은 추세가 이어진 동안에는 뭐죠? 올라가는 방향에 대해서 그 역방향이죠. 역방향으로는 5가 안 나오고 3 계속 나온다는 소리야. 그럼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소리예요. 3이 나온 한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맞죠? 매매할 때. 그러니까 플러스 5 방향이면 마이너스 3으로 끝나는 한 계속 플러스 5가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엘렉트 파동을 매매할 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3으로 가다가 그죠? 여기서 5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제 내용이 좀 달라지기 시작하죠. 플러스 5, 마이너스 3 다음에 플러스 5가 나온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3이 나와야 되는데 5의 구조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은 추세가 바뀔 수 있다는 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방향이 5였잖아요. 5에 5 플러스니까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내려가는 5의 추세가 만들어졌다 보는 거예요. 그럼 뭐죠? 추세가 바뀔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추세가 지속되려면은 플러스 5면은 계속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플러스 5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 5,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반복이 돼야 되는데 플러스 5 다음에 마이너스 3, 3의 구조로 나온 게 아니라 5의 구조가 나와버린 이상 우리는 이제 추세가 변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냐면 5가 뭐죠? 추세를 만드는 힘이잖아요. 근데 플러스 5에 대항하는 마이너스 5라고 하는 내려간 추세의 힘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추세가 바뀔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특히 만약 이런 과정이에요. 가령 이렇게 해서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만약 반등 파동에서 내려간 추세에서 이렇게 535 지그재그 또 배울 건데 535 지그재그로 가는 반등 파동이 나왔어요. 이렇게 535 지그재그로 하는 이렇게 하는
파동이 나왔어요. 5, 플러스 5, 마이너스 3, 플러스 5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어질 거면 여기 3이 나왔겠죠. 그럼 또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5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뭐죠? 이거는 추세가 이 추세 기준으로 보면 뭐죠? 5가 나왔기 때문에 이 추세를 이어갈 거면 올라갈 때 3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추가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추세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플러스 5 다음에 3이 아니라 또다시 5가 뜨면은 추세가 변곡이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안 되는 이제 상태가 있긴 해요. 뭐냐면은 이게 임펄스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근데 임펄스가 좀 작은 거야, 상대적으로. 작아가지고 이렇게 임펄스 나왔어요. 그러면 5 다음에 이 플러스 5죠. 플러스 5 다음에 마이너스 5가 나왔지만은 이게 마이너스 5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5, 3, 5 지그재그로 할 수 있는 5, 3, 5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 뭐죠? 또 3으로 끝날 수 있는 거죠.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사이즈 자체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런 임펄스 바지 사이즈를 보는 거예요. 이건 또 설명드릴게요. 임펄스 나온 다음에 그 첫 번째 임펄스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반등한 다음에 무조건 출발점이 깨질 수밖에 없는 구조야. 지그재그로 끝날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애초에 뭐 이렇게 지그재그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추세의 어떤 일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추세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플러스 5 다음에 마이너스 5가 뜨면은 추세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상승 추세에서 추세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죠? 처음 배웠던 게 임펄스 출발점에 대한 100% 이상 되돌림이 나오면 그 파동이 오파기 때문에 맞죠? 한 단위가 끝났기 때문에 추세가 바뀔 수 있다는 거. 조정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죠. 100% 이상의 되돌림이 나오는 경우. 두 번째, 플러스 5가 지속이 되다가 그 다음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되는데 3의 구조로 조정이 나온 게 아니라 내려가는 방향에 임펄스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왔을 때, 그렇죠? 플러스 5 다음에 마이너스 5 나오는 경우. 근데 더 확정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섞이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1파, 2파, 3파, 4파, 5파예요. 여기 그러면 5파이니까 여기 임펄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죠? 근데 요 임펄스를 만들면서 깨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죠? 플러스 5에 대항하는 마이너스 5까지 나오고 이 임펄스의 출발점까지 100% 이상 깨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파동을 찍고 하락 임펄스 만든 거. 이거는 100% 추세 전환이에요. 추세 전환. 그럼 아주 오랫동안 하락이 지속이 돼요. 100% 되돌림이 나오고 내려간 임펄스가 만들어지면 이거는 100% 추세 전환인 거예요. 100%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지금 볼까요? 이 내용이 지금 내용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보시면은 보세요. 임펄스 나왔죠? 임펄스 나왔잖아요. 근데 출발점이 깨졌어. 출발점 깨졌고 근데 여기서 임펄스 나왔어요. 두 가지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100% 추세 전환인 거예요. 하락 추세로, 조정 추세로.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기 때문에 100% 엘리어트 파동이 임의성을 가지고 카운팅의 문제가 아니에요. 카운팅 하는 것만이 엘리어트 파동이 아니라 이러한 따름 정리에 따른 100%에 따른 논리적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결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매매하라는 거죠. 100%짜리들. 이 현상을 통해서 추세가 100% 전환됐다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 매매할 때도 방향을 선정하면서 이 현상이 나왔으면은 숏 위주로 매매 전략 짜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배웠던 두 가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100% 되돌림 미치는 5파에서 무조건 나온 게 아니라 나올 수 있다. 5파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단위가 끝나면은 이만큼 시간이 걸렸으면은 그죠? 뭐 이렇게 한번 끝나고 딱 끝난 게 아니라 조금 좀 지속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조정을 좀 더 지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당장에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숏이 유리할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 되돌림이 나오면은 그 위치는 5파기 때문에 아 이제 좀 길게 좀 조정을 줄 수 있겠구나를 알라는 거고 두 번째는 플러스 5 다음에 조정을 이어갈 거면 상승 이어갈 거면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잖아요.
맞잖아. 근데 마이너스 5가 나왔다. 그러면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5가 나오면.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다. 마지막 임펄스 뜨고, 그죠? 마지막 임펄스 뜨고, 임펄스 나오면서 출발점까지 깼다. 그거는 100%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을 할 수 있는 하락 추세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뭐 장투할 때, 주식도 마찬가지. 장투할 때도 중요한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오면은 굉장히 주의한 거죠. 가령 뭘 볼까요? 카카오 볼까요? 카카오 보시면은 볼게요. 카카오 보시면은 카카오 볼까요? 뭐 일봉으로 여기서 ABC를 주고 여기서 마지막 반응을 찍었어요. 근데 이 출발점이 깨졌죠. 그리고 임펄스 가지고 떨어졌어요. 맞죠? 그 말은 뭐예요? 오랫동안 이 현상, 이 여기 깨진 순간 손절 쳐야 돼요. 그냥 이 깨진 순간 마지막 파동의 출발점이 깨진 순간 오랫동안 하락을 지속할 거란 거예요. 추세가 반복이 됐다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는 장점이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이 추가적인 어떤 상승분에 대해서 이 출발점을 안 깨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추가 임펄스를 안 깨고 있잖아요. 그리고 떨어질 때 ABC로 떨어졌어요. 이거는 굉장히 희망이 있는 거죠. 삼성전자의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상승의 출발점을 안 깨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마지막 파동의 출발점이 깨지면은 당장은 못 올라간다. 당장 조정 패턴이긴 하지만은 마지막 파동의 출발점이 깨지면은 당장은 못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올라간 상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3으로 떨어진 한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거야. 장투할 때.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는 나쁘지 않은 게 뭐냐면 어쨌든 간에 추가 상승의 출발점을 절대 안 깨고 있잖아요. 그거는 장투로서 매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깨지 않는 한. 이해하시겠죠? 테슬라 볼까요? 테슬라. 뭐 아니면 뭐 있을까요? 뭘 보든지 간 리플 한번 볼까? 리플 치면 안 되구나. 뭐 리플을 보면은 봅시다. 리플을 볼까요? 이거죠, 이거. 보면은 좀 짧은 파동 보면은 괜찮은 거 없나? 여기도 보면은 여기서 임펄스란 말이에요. 1, 2, 3, 4, 5파 여기가 마지막 파동이에요. 이렇게 찍었잖아요. 근데 이 출발점이 깨졌잖아요. 그러면 당장 안 올라가고 조정을 이어간다는 소리예요. 한 단에 끝나면. 그러니까 지속성을 가진다는. 어쨌든 출발점을 안 깼기 때문에 올라가지만은 복합적인 조정으로 갔지만은 당장엔 안 올라가는 소리. 당장에 보면 여기서부터 당장이지만 이게 보통 2개월이에요. 2개월 무려 2개월. 2개월 동안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당장 임펄스가 나온 다음에 이 출발점이잖아요. 이게 깨졌잖아요. 여기 보시면 깨졌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당장에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지속성을 가진단 말이에요. 이만큼 시간이 걸렸으면은 여기 못지않은 시간 동안에 횡보 또는 조정장을 이어간다는 소리. 근데 어쨌든 5의 구조가 나왔고 5의 구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3으로 크게 떨어졌잖아요. 3으로. 그러면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출발점 안 깼기 때문에 여기서 탑 잡고 롱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기서부터 이 마지막 파동 출발점을 깼기 때문에 여기 오파란 것을 확정지어 주는 거예요. 출발점 깼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